we're not playing games, folks. There's no. Because you look at what's marching up, that's an invasion. That's an invasion. In the closing weeks of this election, we have seen repeated attempts to divide us with rhetoric designed to make us angry and make us fearful. Loves border security. We would be in a nuclear war right now if the right person didn't come along. So we're doing well. You get to vote in what might be the most important election of our lifetime because America's at a crossroads right now. 네, 미국 중간선거,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시차가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마지막 투표가 종료됐고요. 개표도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방송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미국 중간선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현재 개표 상황부터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보도국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정신혜 기자. 네. 네.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 벌써 선거 결과 예측이 나왔던데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36명을 선출하는데요. AFP 통신은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 역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민주당은 현 정부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할 동력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선거 결과는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투표 결과가 나오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예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던데 뭐라고 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며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예측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킨 데 대해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이 틀림없이 계속 공화당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예측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행 구도가 깨지고 민주당은 2010년 중간선거 이후 8년 만에 다시 하원을 탈환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 권한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신혜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정훈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교수님, 지금 예측 결과 나온 거를 보면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방송들이 이제 현지 예측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요. 네. 일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되는 이제 연방의 선거가 끝나면 네. 이제 그렇지만 미국은 시차가 존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땅이 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부터 시작해서 서부까지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동부에서 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투표가 끝난 주들만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시간마다 이렇게 내놓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캘리포니아도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개표 상황이 캘리포니아 서부까지는 한 서부 정도는 한 40%, 30%가 좀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중부까지는 거의 90% 다 끝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도 CNN의 어떤 라이브 방송을 보고 왔는데요. 이제 CNN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거에 기반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이제 승리 이제 선언을 좀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 자세한 분석 또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게 미국 선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텐데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또 왜 이걸 중간 선거라고 부르는 건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중간 선거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미드텀 일렉션스가 되는데요. 미드텀이니까 대통령 임기, 텀이 임기니까요. 임기 중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4년 임기인데요. 2년이 지난 그 가을에 겨우 11월이죠. 근데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의 중간에 치러진다 해서 미드텀 일렉션이고요. 미드텀 일렉션,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통령과 연방 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우는 4년이고요. 연방 상원의원은 6년, 하원의원은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원들은 2년마다 전원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굉장히 좀 선거에 끝나면 바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바쁜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연방 하원 전원이 선거를 치른 2년마다 연방 상원의 3분의 1이 매칭이 돼서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도 2년에 한 번씩 선거는 하는데 3분의 1만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6년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나눴고, 근데 이제 2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한 번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중간 선거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 선거만 없을 뿐이지 연방 의회 선거, 주지사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까지 필요한 한꺼번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전국 단위의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뭐 용어 자체로만 봐도 중간 선거,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이제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승리했다 또는 패배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를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집권당이 패배를 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쟁이 끝난 그 1860년대부터 통계를 내보면 39번의 중간 선거 중에 그 3번을 빼고는 집권당이 다 졌어요. 네, 승리하기가 희박한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이 끝나면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우리 신혼 기간처럼 허니문 기간처럼 굉장히 기대 부풀었다가 2년이 지나고도 그렇게 뭐 정치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에 분노해서 이제 야당에게 중간선거에 표를 던져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키고 하원만 박빙으로 뺏길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면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전에 브리핑 나온 것처럼 상원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자기 측에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굉장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워낙 트럼프 지지도가 좀 낮아가지고 작년만 해도 사실 민주당이 둘 다 가져갈 거라는 예상이 많지 않았나요? 지금 공화당이 상당히 따라잡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그 리더십이라든지 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도 굉장히 미국 내 어떤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민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라든지 그런 스캔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낮게 시작해서 그걸 꾸준히 40% 밑으로 지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략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선거 전략을 다시 한번 활용을 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거 전략. 이게 막판에 또 그 멕시코 난민들, 이민 넘어오는 사람들 강력하게 막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선거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의 주된 그 정책 의제, 그 이슈를 보면 공화당이 내세운 것은 경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그 미국이 굉장히 좋은 것은 공화당의 어떤 경제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로믹스가 이제 작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자화자찬을 한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그걸 또 같이 내세운 거죠. 그게 두 개의 중요한 그 주요 이슈였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떻게 본다면 보편적인 그 의료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미국이 노력한 거고 그 성과를 거둔 건데요. 그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없애려고 이제 폐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은 미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폐지된다면 프레이기스팅 컨디션, 즉 지병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보험을 들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우리 삶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리고 그러한 그 의료보험 그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이제 그 트럼프, 반 트럼프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를 통해서 힘을 실어달라. 이러한 선거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가 러스트벨트 대 핑크웨이브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였다고 보시나요?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찬반. 그게 왜 중요했냐면 원래 중간 선거는 투표율이 그 대선 때보다 한 15%, 20%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3천만 명이 넘어갔고 그리고 투표율이 2016년 대선에 육박할 것이다. 58%. 평소보다는 상당히 높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투표율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건데요. 그 중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성, 반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동원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핑크웨이브. 그러니까 핑크웨이브가 이제 여성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굉장히 동원이 많이 되고 이 후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에는 이제 미투 운동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차별, 스캔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과 더불어서 여성층이 이제 그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 러스트벨트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샤이 트럼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면 중소도시에 살지만 그 살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백인이지만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데 투표 날에는 조용히 투표장 가서 현장에서 승부를 보는 공화당 그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런 유권자들이거든요. 이런 유권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통해서 이제 이 선거는 나에 대한 선거다, 결정이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 선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러한 공화당 지지층이 거집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핑크웨이브와 러스트벨트의 어떤 보수 유권자 안에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측되는 결과로 보면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만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8일로 원래 예정이 됐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죠. 북미 고위급 회담 이거를 지금 연기를 하고 언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의 중간 선거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한반도 정세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온 결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 중간선거 결과가 지금 뭐 북미 관계나 아니면 또 한반도의 뭐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해 주신 중간선거 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외 정책하면 말씀해 주신 외교안보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가 이제 통상 정책이죠. 근데 우선 그 외교안보 정책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처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갖다 달성 유지하는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게 한반도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근거로는요. 일단 그 대외 정책 부분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그런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과 다르게 대외 정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수행하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의회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서 그걸 견제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관련 법을 정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로서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정책으로 본다면 이제 초기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할 하원에서 그렇게 크게 견제할 그런 기제는 많지 않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청문회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그 대화 프로세스를 좀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그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대북 정책이 대화와 관여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최대 관여 정책을 막아설 그런 명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것,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왕 대화를 가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고 꼼꼼하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대북 정책 기조에 중간에서 반대한다. 이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금 연기가 됐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선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예, 그렇죠. 중간 선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것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급 회담이 7일, 8일에 열린다고 그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간 선거 6일 있고 그 발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중간 선거 끝나고 바로 준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 선거는 국내 정책이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의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중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북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북핵 협상을 가지고 북미 협상을 위해서 세우는 로드맵에 의해서 그리고 북미 협상이 어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북미 협상이 지연이 되는 것은 일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협상에 있어서 난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도 좀 궁금한데요. 다시 중간 선거 얘기로 들어가 보면 이번 선거에서 지금 한인 출신의 하원 의원 도전하시는 분들이 3분이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하원 의원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킴 캘리포니아에서 도전한 영킴 후보가 있고요. 네, 이분 공화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뉴저지에서 도전한 앤디 킴 후보가 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도전한 펄 킴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오 킴이란 세 분의 어떤 한인 후보가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펄 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반면에 영킴 후보하고 앤디 킴 후보는 박빙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승리를 좀 기대하면서 끝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죠. 미국 중간선거와 향후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